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일자리 정부라고 아주 엄청난 광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써있죠. 청와대 집무실에다가 이렇게 설치해놓고 매일매일 국민에게 일자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상황판은 지금 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이 상황판이 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작년에 완전히 폭삭 망했거든요. 작년에만 망한 게 아니에요. 2019년도 사실 폭삭 망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을 마구마구 올려놓으니까 서비스 업종에서 주로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10년씩 20년씩 매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도 내보냈고요. 주방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다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정부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작년에요. IMF 외환위기 이후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만약에 정부가 일자리 사업, 쉽게 말하면 단기 알바, 노인 알바를 안 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안 했다면 아마 IMF에 버금가는 그런 참사가 닥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에서 쫓겨나서 가족의 생계까지도 지금 걱정해야 될 처지다. 실직하고 나니까 가족 굶길까 겁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가 여러분 127만 6천 명이 일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그런 일자리 감소였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8만 7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줄었느냐? 작년에는요. 상상하는 것보다가 훨씬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2020년 11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통계를 다 낸 것도 아니에요. 11월까지 18만 1,00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18만 1,000명. 월 평균 2,693만 9천 명이 취업을 했고요. 2018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이 정도면요. IMF 때가 127만 6천 명이었거든요. 금융위기 때는 8만 7천 명이었고 그러면 18만 1,000명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1963년 이후로 말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난다 해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단 4차례 있었습니다. 단 4차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작년이라는 거예요. 작년. 그만큼 상황이 진짜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8만 1,000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컨대 일시휴직자 있잖아요. 지난해 월 평균 42만 9천 명이 급증했습니다. 전년도보다가 103.2%나 급증했어요. 103.2%는. 게다가 정부가 직접 일자리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94만 5천 개 만들었거든요. 노인 알바 말입니다. 그중에 1월에서 10월까지 월 평균
38만 7천 명이 증가했어요. 월 평균. 게다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또 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는 사람들도. 이것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요, 아마 통계상으로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일자리를 빼앗겼어요. 실직했다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가족공기가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지금 이대로 계속하면 아마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연령별로 보면요, 청년들이 최악이에요. 청년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0대 취업자 월 평균 360만 9천 명입니다. 1년 전보다가 13만 7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20대가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20대는 이제 직장을 잡아서 그야말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나이들이에요. 이들이 취업을 제대로 해야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2009년에 13만 7천 명이었거든요. 2009년에. 올해는 11월까지가 13만 7천이니까 아마 15만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예요. 30대도 11월까지 보면 15만 8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1년 만에 최다 감소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면서 휴직을 안 시키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노인 알바,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지금 사실상 IMF의 버금가는 그런 참사라는 거예요. 참사. 사실 노인 알바를 94만 명씩이나 해버리니까 이게 취업자인지 실업자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마치 이 고용의 착시를 굉장히 많이 불러왔다고요.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20대 30대가 취업률이 가장 떨어지고요, 40대도 경제의 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고용이 반등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고용이. 왜냐하면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고용이 반등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1.1%였습니다. 올해는요, 정부는 3.2%를 잡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기관들의 평균을 보면 한 3% 정도, 한국은행이 3% 잡고 있죠. 그리고 해외 IB들이나 해외 경제 기관들도 전부 다 한 2.8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면서 정부는 3.2%라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세우면서 신규 취업자를 15만 명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15만 명. 그러면 이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요, 지금 대부분은 3%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예상한 15만 명의 증가치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재정부는 일단 공공알바 1, 2, 3월에 80만 명 뽑겠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도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마냥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마냥. 제 생각에는 내년에 단기 알바면 올해죠, 올해 단기 알바만 104만 명 늘리겠다 했거든요. 그중에 80만 명을 1, 2, 3월에 땡겨 놓으면 그 이후에는 어떡할까요? 그 이후에는 아마 그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또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들어서 또 노인 알바, 단기 알바,
청년 알바 또 이렇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돈을 뿌리겠다는 거죠. 계속. 그렇다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제 정책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19년에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미 경제가 망가졌었거든요. 일자리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정책에다가 오히려 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훨씬 더. 그러면 일자리가 더 생겨나겠냐고요. 당장 올 1분기에 기업들의 채용 규모도 사상 최악이에요. 25만 3천 명이거든요. 25만 3천 명.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3.2인데 대부분의 민간에서 3.0%로 보고 그럼 0.2%포인트가 차이 나는 데다가 경제 정책이 바뀐 게 없어요. 2019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2020년에 작년에 마이너스 1.1%인데 3%면 V자 성장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V자 성장은. 오히려 더 꼬꾸라질 수도 있고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 창궐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자리에서는 더 많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 풀어서 알바만 늘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생계를 진짜 걱정해야 되는 30대, 40대, 50대 가장들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요. 충격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직접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초기에 잠깐 하고 말았거든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일자리가 이렇게 최악으로 나타났다 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제대로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쉽게 말하면 고해성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를 해놓고 사실상 일자리 참사 정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일자리 상황판을 놓고 설명을 했으나 지금은 또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또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또 제대로 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저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30대, 40대, 50대 가장들이 가족을 굶길까 걱정 안 하죠. 오죽했으면 가장들이 이제 가족을 굶길까 겁나요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참사 수준으로 지금 갔다는 이야기예요.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